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운명인 것 같다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가 외도민, 두 번째가 소액 모텔 창업, 세 번째가 경매였는데 다 등록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돈을 배우는데 썼지만 가장 보람되게 만족한 수업은 선생님 수업이었어요. 시드가 한 어느 정도였길래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네. 5,500에 낙찰, 8,300에 매도. 어느 정도 돈이 남았어요? 1,450만 원.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아파트 경매를 낙찰 받으시고 단기 매도에 성공하신 수강생분이 계셔서 한번 인터뷰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투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킨입니다. 네, 간단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냥 화장품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우연한 계기로 제가 돈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생 가지고 이제 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가계부를 서치를 하면서 당근 자판기님을 알게 된 거예요. 가계부는 사실은 흥미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당근 자판기님의 테크트리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서 그냥 한 번에 쑥 빠졌어요. 아, 세상에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런 걸로 성공하신 분이 있구나. 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초집중으로 동영상을 완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임팩트 있게 봤던 게 강원도 모텔. 네. 그 모텔 하신 거 보고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짧은 기간이라면 할 수도 있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만드신 걸 보고 제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죠. 경매 단타까지 성공하신 네. 투퀸님이십니다. 닉네임이 왜 투퀸이에요? 투자 퀸이에요. 투자의 퀸이 되겠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로 저를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원래 하시던 분이신가요? 전혀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땅을 많이 사고 어른들은 파시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펜션 사업을 그때 하셨어요. 저기 대부도 쪽에. 용인에도 땅이 있으셨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숙박업이라는 걸 하신 걸 견눈으로 봤던 거는 같아요. 아버님이 숙박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도 하던 게 아니니까 그냥 뭐 트렌드에 맞춰서 하셔다가 이제 그 땅을 매각하셨는데 그때 견눈으로 봤던 재밌는 장면들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청소나 이런 관리를 해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배가 들어왔다 이러고 안 오시거나 포도 농사가 이제 수확기여갖고 못 온다고 하거나 이렇게 견눈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한 20년, 15년 전에. 그랬던 네. 거 외에는 네. 특별히 투자하신 건 없네요. 그때 땅을 샀다가 팔아봤던 거 그리고 작은 아파트 같은 거 샀다가 팔았던 거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경매 투자가 거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셨는데 네. 보통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서 사실은 경매 얘기를 한 1, 2년 전부터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경매가요? 네, 제 주변에서.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뭘 들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건물을 같이 샀다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고 희망을 못 봤던 게 다 그대로 묶여 있어요. 팔지를 못하고 경매로 낙찰을 받고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할까? 그치, 돈도 안 되는데. 네, 뭐 한 10년 지나면 건물이 오르겠지. 근데 뭐 누구는 팔고 싶다고 그러고 누구는 갖고 가자 그러고 이런 상황도 봤고 그래서 경매는 그냥 막연하게 나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그랬던 분야였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막연하게 나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되게 좋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당근 자판기 선생님의 팬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뭐 보고 하다가 제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다 찾았죠. 그랬더니 첫 번째가 외도민, 두 번째가 소액 모텔 창업, 세 번째가 경매였는데 다 등록한 거예요. 한 그러셨구나. 번에. 그 선생님이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피곤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망설이고 이걸 안 배우면 나중에 제가 배우고 싶을 때 수업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들었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외도민은 그때 이제 여름에 알아보다가 계약할게요 하는 순간 딴 데서 돈이 입금이 되거나. 놓치셨군요. 네,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고 갔는데 방에 있던 분이 먼저 하셨고 이제 이런 일이 2-3번 있었고 제가 알아서 갔던 데는 이제 주인분이 아들이 하지 말랬다 그래서 또 트시고 그러면서 제가 시드가 사실 많이 없어요. 남편한테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짠 해서 보여주려고 작은 돈으로 이걸 해봐야지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경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도민은 여러 번의 어떤 이슈 때문에 스타트를 못했고 이번에는 이제 경매로 내가 좀 성과를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를 과감히 도전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신 거군요. 네, 맞아요.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시드가 한 어느 정도였길래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한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얼마의 낙찰을 받으셔서 얼마의 매도를 하신 걸까요? 이 물건이 제가 시드가 작다 보니까 지방 물건을 주로 찾았어요. 네, 1억 맞아요. 미만에 시세로는 7, 8천 하는 아파트가 4,770만 원 정도의 최저가에 있었던 거를 네. 많이 쓴다고 써서 5,569만 원에 받았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네. 5,500만 원에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8,300만 원에 8,300만 원에 매도하셨군요.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5,500에 낙찰, 8,300에 매도 어느 정도 돈이 남았어요? 1,450만 원. 1,400만 원. 네. 그러면 시드 2,000을 넣어서 1,400만 원을 네. 버셨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3,500 정도의 돈이 터진 상태네요. 네, 맞아요. 오, 잘하신다. 또 하시면 되겠어요, 이 돈으로. 이제 또 하려고 네.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 다시 경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로 공동투자 들어가서 10년 가까이 묶여 있어야 되는 그분들은 네, 혹시 네, 네. 이번에 단타해가지고 2천만 네. 원으로 1,500 번 거 네. 얘기하셨을까요? 했는데요. 네.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오. 그거는 그냥 네가 잘해서 그러는 거지. 오.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경매는 그거 막 쉽게 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딱 닿더라고요, 귀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운이 안 좋은 거네요? 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직 귀에 안 들어가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를 이번에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인데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냐면 단기 매도는 어떤 물건을 사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팔리는 물건만 잘 사면 되는데 거기에 매도 타임 맞춰서 잘 팔고 나오고 그러나 팔리는 물건을 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팔리긴 팔리거든요. 그래서 운의 영역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뭘 모르고 하시는 얘기고 팔리는 물건을 볼 줄 아는 눈만 사실은 있으시면 아파트 단기, 초단타치기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인들은 경매로 이제 여러 명이서 샀는데 못 네. 팔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걸 처음 샀지만 잘 팔고 나왔잖아요.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선생님? 그게 진짜 딱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팔리는 거를 사는 사람들과 팔리지 않을 것들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근데 누구도 돈을 나중에 벌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10년 뒤에 1억 벌면 뭐 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빨리 최대한 6개월, 1년 안에 성과를 내서 돈을 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파트를 진짜 말도 안 되게 2천만 원으로 네. 누가 보면 사실 가방 하나 가격도 안 하는데 네. 그런 돈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1,400만 원의 돈을 벌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되나 싶었던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작은 걸로 이렇게 수익을 내봤는데 선생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될까라고 아직도 궁금증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엄청 많은 의심들이 있어요. 세금은 많겠지. 팔린 것만 나온 거겠지. 안 팔린 건 말 안 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해보고 나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분야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그쵸. 봐버렸죠. 와, 희망을 보셨군요. 네, 희망을 봤어요. 이게 사실은 도구잖아요. 네. 경매가 아파트 투자하는 도구인데 이번 한 사이클을 통해서 경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아셨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좀 바빠도 당장은 못해도 좀 여유가 생기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언제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걸 하나를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랑 이거를 상의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를 또 알게 돼서 했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운명인 것 같다고. 왜냐면 제가 이제 46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50대, 60대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겠구나. 그쵸. 선생님은 사실 진짜 희망을 저한테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 사업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바쁘신 와중에 경매 공부까지 하시느냐고 힘드신 건 없었을까요? 제가 힘들었는데 사실은 경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힘든 거였던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안 하던 거를 어떻게 서치해서 어떻게 물건을 하는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모든 거를 선생님 수업에서 다 배웠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안 하던 걸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경매를 해서 힘든 거를 뭉뚱그려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물건 조사를 하고 뭐 보고서를 쓰고 선생님 미팅에 참여하는 거가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던 거를 내가 뭔가 시간을 내서 한다라는 거가 힘들었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막연하게 힘들다고 하는 거는 사실 해보고 나니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일도 해봤잖아요. 저 원래는 패션 MD를 오래 했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쇼핑몰도 했었고 많은 비즈니스를 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과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사실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걸 시작함에 있어서 힘든 과정이었던
익숙했던 거지 맞아요. 경매 자체가 힘들거나 어렵다고 볼 수는 네. 없는 거군요. 네. 훌륭하시네요 진짜. 저도 그렇게 말해요. 항상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힘든 게 하나도 없다.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명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명도가 어려워요. 명도 걱정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시는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막상 해보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 두렵거나 한 과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꼭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보고서는 몇 개 쓰셨고 얼마 만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저 사실은 보고서 많이 못 썼고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몰아서도 하고 건너뛴 적도 있고 이래요. 근데 몇 번 만에 선생님께서 이거 좋아요. 이거 괜찮아 해보세요. 하신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거는 낙찰이 안 됐고 두 번째 낙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만에 축복이네요. 네, 그것도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여기도 커뮤니티랑 단톡방에서 다 알려주신 대로 대리 입찰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다음날 점심에 엄마랑 바닷가 보이는 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대리 입찰하신 분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축하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딱 네. 두 번 만에 낙찰된 것도 네, 진짜 네. 좋았네요. 네. 명도는 어떠셨어요? 처음이라서 어렵고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어렵고 무섭기를 바랬어요. 오, 왜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래도 어쨌든 케어를 해주시는 첫 낙찰이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제가 이제 케어를 네. 해줄 때 어려운 걸 딱 부딪혀가지고 해보면 네. 좀 단단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하셨군요. 왜냐면 저는 이걸 배울 때 이걸 굉장히 긴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려운 것들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지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명도가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명도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선생님 말씀 좀 안 듣긴 했어요. 왜냐면 네네.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순한 애기 엄마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보통은 이제 수업 때 그래도 단호하게 언제까지는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겨울에 오갈 데가 없다라는 거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가실 집을 좀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2달 정도를 제가 조금 연장을 해드렸어요. 계시면 말씀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그분들이 30만 원 정도 관리비가 체납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가실 때 딱 보니까 집은 정말 엄마랑 문 열었다 다시 닫았거든요. 도깨비 집이었군요. 아니요, 썩었어요. 완전 썩었군요. 정말 깜짝 놀라게 썩어서 열었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열었는데 그분들이 물건을 다 빼주셨고 남은 짐이 없었고. 네. 그리고 관리비를 결제를 하려고 관리사무소를 전화를 했더니 다 결제를 하고 가셨대요. 관리비도 다 정산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네. 정리하시고 네. 가셨군요. 그래서 예상 수익보다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남았어요. 돈이 그래서 더 남았군요. 네. 근데 집이 완전 썩은 집이었으면 인테리어도 이번에 하신 거예요? 했어요. 인테리어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한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네. 그래서 샤시 제외 올수리로 인테리어 하신 건가요? 했는데 페인트 칠은 해보고 싶어서 제가 했어요. 오. 직접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체질이신가 보다. 저는 깡통을 한두 번 찬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그때 이제 명절 전에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조바심 있잖아요. 명절 전에 수소문을 해서 여기 사진을 뿌렸더니 아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 집이 썩어서. 네, 왜냐면 갈색깔 필름이 있던 몰딩이 다 있는 아파트인데 그 필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떨어져 있고 어디는 붙어 있고 하니까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울퉁불퉁 나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처리를 여러 번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라 되게 비싸게 부르던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뭐 페인트는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르신 거예요? 일단은 그 동네에 큰 페인트집을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베란다에 있는 정도가 자기 20년 했는데 이런 곰팡이는 처음 봤다. 이 몰딩 보더니 이거는 힘들다 이러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페인트 중에 제일 좋은 거. 네, 왜냐면 누가 들어오든 뭐 할머니가 들어오든 신혼부부가 들어오든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물건에서 깨끗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제일 좋은 거를 사서 페인트를 이제 한 이틀에 걸쳐서 했죠. 재밌었어요. 그걸 할까 말까 했거든요. 그 현관문. 저거 잘못 건드리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그쵸. 근데 어머 만족도 최고였어요. 페인팅을 현관문까지 하신 거예요? 네, 되게 쉽던데요? 맞아요. 그냥 네. 칠하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알려주신 대로 네, 테이프 네, 네. 처리하고 비닐 깔고 했더니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해서 보람된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싹 해놓고 나니까 네. 조금 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운이 또 좋았던 게 제가 13층 중에 12층이었고 가운데 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 고쳐놓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그 무렵에 공사를 안 한 집이 7,800, 8,000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싹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전날 8,300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600을 쓰라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네. 그리고 컨택 하시는 분이 2주 만에 나타나셨는데 제가 바로 300만 원 깎아드려서 네. 8,300에 8,300에 매도를 완료하셨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 다시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썩은 집을 받으면 대부분 울거나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저를 원망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다 안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남편이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전주였어요. 네, 한옥마을 네, 네. 근처에. 근데 핑계가 없어서 저희 엄마랑 친정 엄마랑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한옥 호텔에 이제 여행을 간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엄마랑 저랑은 알고. 그래서 엄마가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를 딱 보시고 둘이 놀라서 닫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저를 위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엄마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집은 도배랑 장판만 해도 새 집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현명하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엄마를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엄마 이거 되게 쉬워 이제 이렇게 하고 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청소를 30년 동안 안 한 집 모든 스위치가 끈적거려서 손을 못 대요. 애기 방에는 거미줄 같은 게 천장에 있는데 자주색 거미줄 보신 적 없죠? 아니요, 없어요. 거미줄 아직 컬러가 그것까지는. 자주색이었어요.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뜯어봤더니 곰팡이 때문에 난리가 나서 좀 비싸게 협고보도 다 대고 미처리해서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해서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놀라기보다는 네. 어머님의 얘기를 듣고 네. 진정을 하신 다음에 수리를 빠르게 하셨군요.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재밌었어요. 이런 게 재밌으면 사실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걱정이고 이게 두려움이고 공포면은 네. 나 나중에 낙찰받은 집 또 썩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네. 돈 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만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딱 할 때 제일 좋았던 건 이걸 내가 깨끗하게 해서 팔고 나면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겠구나. 네, 훌륭하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도 저거 진짜 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해보고 났더니 진짜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도 단톡방에서 질문도 다 해주시고 재밌었던 거는 제가 좀 소심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실례인가 싶을 정도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저 대신 질문을 하고 계세요. 궁금한 게 다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읽어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그 루틴을 따라서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작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사실은 영어 수업도 배우고 뭐 운동도 하고 그동안 많은 돈을 배우는데 썼지만 가장 보람되게 만족한 수업은 선생님 수업이었어요. 그렇구나. 걱정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셔라. 네, 그리고 맞아요. 공부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라. 이 얘기를 네, 하시는 거군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이 없고 할 수 없는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잠을 좀 쪼개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서치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1시간 커피숍에 앉아서도 옥션원 들어가 보고 그쵸. 그리고 제가 컴맹이에요. 컴퓨터를 제 힘으로 해본 적이 없고 다 누가 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혼자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하는 것 자체가 챌린지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워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럼요. 됩니다. 네, 좀 엉성하게 했던 선생님이 괜찮아요. 뭔지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엄청난 개인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감사드려요. 훌륭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한번 해보시니까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경매를 배우셔서 저같이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사실 모두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면 지금 너무 불안한 세상인 것 같아요. 직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도 너무 불안한 세상이고 너무 빨리 변하고 맞아요. AI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이 이게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빠가 무너졌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 뭔가 완충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맞벌이든 사실은 네. 외벌이든 네. 갖고 있는 직업이 무너질 수 있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네. 경매를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일단 당분간은 경매에서 네. 전업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훌륭한 조언이십니다.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해보고 싶은 일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시드가 아주 작고 소중한 상태이지만 네. 이게 계속 불리고 해서 선생님의 테크트리를 정말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소액 숙박도 하셨으니까 이제 모텔 건물 사셔야겠네요. 모텔 건물도 사고 싶고 이제 다가구도 이렇게 해서 호스텔 변경하는 거 꼭 네.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빌딩도 사고 싶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면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겠지 해본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배우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면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선생님이 해오신 길을 통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언제가 됐든 따라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진짜 멋지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내가 진짜 힘을 내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제 희망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따라서 오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도 쉬거나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을 테니까 꼭 따라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게 건강 챙기시면서 잘 끌어주시면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투키님을 모시고 아파트 경매 단타 성공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전업주부도 하시면서 개인 사업도 하시면서 아이도 키우시면서 경매까지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1,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자본주의 사회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도구인 경매를 나한테 장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